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진입니다. 이번 소식은요, 5.18 기념재단의 후원을 받아 전두환 시대 잔재 청산을 목적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 이 뉴스타파의 전두환 프로젝트. 해당 프로젝트가 5월 18일을 맞아 전두환 일가의 재산이 이 장손자에게 세습이 되고 있고, 두 번에 걸친 전재산 국가 헌납 약속이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점을 조명했습니다. 전두환이 지난 광주 학살과 오공 비리에 대한 이 책임으로 이 무기징역은 물론이고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었죠. 그게 1997년입니다. 그러나 24년이 지난 현재 전두환이 내야 할 추징금은 아직도 970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88년 전두환은 전재산 국가 헌납을 약속한 바가 있었죠.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2013년 9월 전두환의 아들인 전제국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다시 연희동 자택도 환수하겠다며 국가 헌납을 약속을 했지만 지금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말뿐이었던 거고요. 여전히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죠. 이 전재산 국가 헌납은커녕 여전히 남아있는 추징금만 970억인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뉴스타파의 취재에 따르면 전두환 일가가 이 추징금을 낼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상 전두환 일가가 경영하고 있는 이른바 전두환 그룹에서 부당 내부 거래, 편법 어떤 상속의 의심이 가는 이 정황들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전두환이 챙겨왔던 불법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두환의 불법 자금은 지금까지 전두환의 삼형제 아들 중에서 큰아들인 전제국에게 흘러갔다라는 게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제국이 이 재산을 발판 삼아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출판사로 불려왔던 시공사라는 이름의 출판사를 설립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뉴스타파에 따르면 시공사가 사실상 지주회사로 정점에 서서 그 아래로는 인쇄회사 북플러스, 유통회사 리브로, 그리고 또 그 아래로는 메비우스와 음악세계라는 출판사, 그리고 스타일가사와 지식채널, 그리고 문화기업인 파프리카 미디어, 부동산 회사인 맥스코프가 수직 계열화되어 이제 운영이 되어 왔다라고 하죠. 그런데 지난 2018년 사실상 지주회사였던 시공사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렇게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지배구조가 사라진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시공사 아래에 있었던 전제국 씨가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북플러스가 지배구조의 정점을 다시 꿰찼죠. 그리고 곧바로 3대 세습에 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배구조에서 이 말단 구조에 속해 있던 소규모 출판사인 음악세계라는 곳에 2019년 10월에 이 전두환 장손인 전우석이 등기이사로 선임이 되는데요. 그렇게 전우석이 이제 선임이 되자마자 음악세계가 주식회사로 등재되었으면 물론이고 등기이사가 된 날 부동산 임대 및 분양, 주택건설 사업, 부동산 서비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를 해서 지금껏 전두환 그룹에서 주축으로 해왔던 사업인 출판과 문화, 부동산 사업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멀티 컴퍼니로 확장을 시켜버렸죠. 그렇게 사업 확장을 해 나가더니만 현재는 이제 공연 기획, 음악 장비 렌탈, 저작권 사업은 물론이고 이 전국 단위의 피아노 콩쿠르, 그리고 이제 국제 음악제, 영유아 피아노 교육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죠. 그러니까 시공사라는 지주회사를 매각한 이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정점에 북플러스를 끌어올렸다가 이제는 그 주식회사인 음악세계를 북플러스보다도 위인 이 지배구조 최상위로 올린 건데 그 이유가 3대인 전우석 씨에게 세습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움직임으로 의심이 되는 정황인 거죠. 그리고 그 의심이 더 증폭되는 이유는요. 음악세계가 지주회사 격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공시 내역을 살펴보면 전제국 씨가 공동대표인 북플러스 감사보고서에 북플러스가 2019년 한 해만 상품 매입으로 2억 6천만 원을 음악세계의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북플러스가 이제 마찬가지로 2019년 한 해 임대료로만 6억 4천만 원을 이 음악세계의 임대료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북플러스가 음악세계에 임대료를 제공하는 그 건물의 소유주가 음악세계가 아니라 전제국 개인이라는 게 문제죠. 전제국 본인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음악세계가 임대료를 받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음악세계에 전제국 본인이 받아야 할 임대료를 몰아주면서 사실상 부당 내부 거래, 그러니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상속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친 전재산 국가 헌납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 의혹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전두환 그룹은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은 채로 숨죽이고 있다가 경영 세습, 재산 편법 상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뻔뻔한 범죄자의 과거의 그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처벌도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반성 없는 그의 새치혀의 역사까지 왜곡, 훼손, 폄하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전두환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식들까지도 이 말뿐인 약속에 이행조차 하지 않고 있고, 뒤에서 호박씨를 까는 이러한 상황들, 여전히 그들은 국민들이 우스운가 봅니다. 전두환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해왔던 불법 재산이 3대에까지 세습되어 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전두환의 자손들 재산까지도 이 전부를 모두 몰수하는 그런 날이 와야 그제서야 전두환 잔재 청산에 그 신호탄을 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와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희망하면서 관련된 추가 소식은 추후 또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식은 뉴스타파의 취재 내용 대부분을 인용 정리하였으며, 뉴스타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자발적인 영상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